요즘 광고 가운데 이사하라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이삿짐 업체도 참 많이 또 새거 하나 생겼구나 새롭게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사는 영어 알파벳 ISA 흔히 만능통장 이렇게 불리는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알고 가입하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함께 있습니다. 이제 시작한 지 며칠 안 됐는데요. 금융소비자원의 조남희 대표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네. 그 금융위원회가 IS를 국민 재산 늘리기 프로젝트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네. 만능 통장,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해결해주는 통장 뭐 이런 얘기인데 네. 정확히 이게 뭡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개인 종합 자산 관리 말씀하신 대로 IS에는 과거에는 네. 그 금융 상품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 때 네. 개별 상품에 그 어떤 혜택을 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대형 저축에 얼마까지 가입하면 얼마의 어떤 세제 혜택을 주겠다. 네. 이런 그 제도로 운영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번에는 이 IS 통장이라고 하는 것처럼 네. 통장이라고 하는 하나의 바구니에다가 네. 세제 혜택을 넣어준 것입니다. 아. 그래서 그 한 통장 안에 그 네. 한 통장이라고 하는 바구니 안에 다양한 금융 상품을 선정해서 네.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금 한도 내에서 적절히 배분 투자할 수 있도록 통장을 네. 열어준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과거에는 단품에다가 세제 혜택을 줬다면 네. 이제 복합 통장, 복합 상품에다가 그 어떤 세제 혜택을 부여해 줬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네, 이제 예, 네. 이게 이제 지금 이제 금융위원회에서도 이런 말을 했거든요. 네. ISA가 잠자는 돈을 투자성 재산으로 유도시켜 준다 하는 네. 의도도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가만히 있던 그냥 예적금에 확정된 이율을 받는 사람도 네. 이런 통장을 가입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자신의 자금이 투자성 상품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과거보다는 혜택이 전반적으로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네네. 혜택이 늘어난 것이 과연 자기에게 늘어난 것인지를 판단해야 되고 네네. 또 하나는 이렇게 이제 위험한 상품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과거보다는 단품 상품 이해를 했다면 이번에는 복합 상품을 이해하고 네. 과거에는 한 상품만 이해하고 가입했으면 되는데 이제는 4개, 5개의 상품을 이해해서 네. 가입하는 그러한 금융 지식이 과거보다는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 있는 것 중에 어떤 게 영양가가 있고 어떤 게 뭐 소화가 잘 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해서 선정하는 것은 소비자의 몫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제 대부분은 그렇게 이제 해야 되고 자기가 판단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네. 네. 그 원금 손실이 전혀 없다 이런 얘기는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 원금이 보장된 상품도 있고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도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네네. 이제 그 포트폴리오라고 하는데 자산 배분에 따라서는 이제 그 위험한 상품이 많을 수도 있고 단지 적을 수도 있지만 네. 그러한 상품에서 반드시 이제 과거보다는 확정된 이율보다는 이렇게 불확실한 네. 어떤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먼저 전제돼야 되는 것이죠. 네. 근데 이제 은행 같은 데 가면 이거는 비과세 상품이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된다든가 네네. 혜택이 좋다 이렇게 네네. 가입을 권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저는 아직 그 뭐 이사인가 이거는 안 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뭘 어떻게 물어보고 상담을 해야 되나요? 네, 그 지금 이사를 얘기하셨는데요. 네. 이사하라 하는 광고가 많이 나오는데요. 네네. 정작 이사하라고 하면서 네. 이사 비용이 얼마인지는 얘기하지 않고 무조건 이사하라고 하는 것이 잘못되죠. 그러면 나중에 얼마를 비용을 청구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네네. 마찬가지로 지금 이사를 하라고 하면서 이사 비용은 얼마인지도 얘기 안 해주고 그러니까 네. 수수료거나 비용이 얼마 드는지는 얘기 안 하고 무조건 가입하는 유도만 하고 네. 가입이 좋다고만 하기 때문에 이것도 필연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이제 과거 어떤 피해 네. 이후에는
잘못 가입했다 하는 이러한 네. 그 소리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뭐 공짜로 해주겠어요. 은행도 돈 빌려주고 그 장사하는 건데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지식을 가지고 대해야 될까요? 네.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 국민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ISA는 세제 혜택을 그래서 준다고는 하지만 네. 대부분의 국민들,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과거에는 재형저축에 가입하면 그 은행한테 주는 수수료가 없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건 지금 이제 IS 통장은 통장 바구니에다가 넣기 때문에 네. 은행들의 관리 수수료를 빼줘야 되거든요. 네. 네. 그 수수료를 빼고 나면 큰 수익이 없다는 것이 지금 전문가들의 판단이고 저의 판단입니다. 사실은 네. 네. 이런 점 등의 그 어떤 이유 때문에 네.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이제 가입을 서두르기보다는 네. 이 상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이 됐을 때 네. 이제 가입하고 또 자기에게 적합한지를 판단해보고 가입해도 네. 늦지 않기 때문에 네. 이건 충분히 파악하고 이해하고 가입하는 그러한 그 어떤 지혜로운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지혜가 사실은 상식이 있어야 지혜도 나오죠. 네, 네, 근데 그 지혜를 빌리려면 네, 네. 뭐 상담해 주는 데도 있고 뭐 네, 네. 은행에 갔을 때 솔직하게 말해 주는 게 필요할 텐데 네, 네. 은행도 장사하는 거니까 네, 네. 사실은 뭐 장점만. 네, 면피를 조금 하고 장점만 해서 권유할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품의 그 실질적인 이익이 얼마 남을지 네. 또 확정된 이율에 의해서 내가 이익은 얼마를 보고 네. 또 불확실한 그 어떤 상품에서 어떤 손실에는 얼마서 볼 수도 있는지 하는 것들을 좀 판단해 봐야 되는데요. 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일반 소비자에게는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네. 네, 그런 점 때문에 이 상품은 과거보다는 소비자에게 혜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제도의 한계 때문에 네. 사실은 혜택은 그렇게 크지 않으면서 네. 과거보다는 위험한 상품으로 어떤 진입한다, 가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동양 사태나 지금 네. 현재 안고 있는 어떤 홍콩 ELS 사태 네. 네. 이런 것처럼 어떤 그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광범위하게 피해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네. 그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근데 뭐 예약 판매하고 뭐 그렇게 하나요, 이것도? 네네. 지금 예약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네. 그 예약 판매도 지금 그 금융위에서는 뭐 자동차 판매처럼 예약 판매가 문제가 네.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데요. 네. 사실은 자동차 예약 판매의 경우에는 가격이 얼마고 얼마라는 게 수수료가 얼마고 이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세금이 네. 얼마고. 네. 근데 여기는 수수료가 얼마인지 언급하지도 않고 무조건 파는 이런 것이 자동차 예약 판매와 같지 않거든요. 네. 그냥 기본적인 설명도 없는 상태에서 판매하는 이러한 행위는 네. 어떤 자본시장법이나 불안전 판매에 해당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굉장히 경쟁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 시장이 좀 혼란스럽고 네. 또한 소비자의 어떤 판단이 상당히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부분들이 네. 지금 현실에 지금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너무 나쁜 점만 말씀하셔서 네네. 금융당국도 뭔가 그 뜻이 있어서 이걸 내놨을 텐데요. 네네. 금융당국에서는 이제 그 과거에는 네. 아까 말한 대로 재형저축이라고 하는 것을 한다면 특정 계층에다가 주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그 전반적인 구조가 저금리, 네. 고령화 이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세제 혜택 상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네. 하는 측면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전 국민의 재산 부자 네네. 프로젝트다 해서 이러한 그 금융 상품에 대한 통장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주는 것으로 지금 어떤 기한을 한 것이거든요. 네. 그러나 의도는 좋으나 네. 이게 이제 처음에 정부 부처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네. 세제 혜택이 많이 쪼그라들었어요. 줄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제도가 애초에 의도됐던 것보다 훨씬 축소돼서 운용되면서 네. 실질적인 소비자 혜택이 많이 줄었다는 데서 이러한 그 어떤 지금의 네. 현재 어떤 소비자의 불만 혹은 뭐 실질적인 이익이 없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거죠. 예. 네. 그렇다면 소비자들은 충분히 알고
나중에 가입해도 되고 또 가입 안 해도 되고 그런 네네. 선택이 남아 있다 이렇게 봐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그 제도적으로 좀 정착되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인지 아닌지를 좀 보다도 좀 신중하게 고려를 해서 네. 가입해도 늦지 않다는 그러한 가입 전략도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거죠. 네. 그래도 우리가 이제 금융 당국을 신뢰하기 때문에 네네. 이게 좋은 거라고 나오면 네네. 관심을 갖게 되는데 네네. 선정하는 안목이 본인도 있어야 되고 또 그 네네. 상담 창구에 계신 분들이 솔직하게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에 맞는 네. 적합한 상품을 네네. 적합한 규모로 네. 또 적합한 기간 동안 추천해주는 예. 그러한 금융사 직원 또한 네. 그걸 판단하는 안목이 필요하다고 볼 수 네. 있겠습니다. 혹시 상담 창구를 열고 계십니까? 금융 네, 소비자원에서는? 네, 네. 네. 그 안내를 해주세요. 네, 네. 저희 금융소비자원의 그 대표 전화는 1688-5869거든요. 네, 네. 네, 그거거나 아니면 이제 네. 인터넷에서 그 사이트를 조회하시면 가능합니다. 네. 네, 충분히 알고 지금 네, 경제 상황 어려워지는데 실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를 만나봤습니다.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 ISA, ISA 하니까 막 겁나네. ISA입니다. 이사하라. 이거 제대로 알고 가입하시라. 이런 안내 말씀이셨습니다. 세상을 연다 박찬숙입니다. 여기까지인데 오늘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유리천장, 유리벽이 가장 높은 것으로 그리고 OECD 중에서는 공직에 고위직에 진출한 것이 가장 여성의 숫자가 가장 적은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남녀가 평등한 가운데 출산과 육아의 책임이 여성 혼자만의 것은 아니고 공동의 것이라는 그 인식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면서 세상을 연다 박찬수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 여러분 다시 초대합니다.